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예, 예. 방한에서 갔어요. 방한에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아시아 지역,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네. 쭉 돌고 이제 돌아갔는데 물론 이제 대만과 이제 중국 문제 이게 좀 첨예한 관심거리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 왔을 때는 논란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전이 왜 이렇게 안 됐냐 그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거냐 못 만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논란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쭉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펠로시 의장 왔을 때 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죠. 우리 정부의 미숙했다. 측면에서 네. 먼저 이제 그 펠로시 의장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서열 3위고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미국은 미국 국회가 예산권과 뭐 법을 만드는 권한을 다 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편성과 정부 다 하죠. 우리는 정부가 입법 권한도 일부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회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 이렇게 영접하는 과정도 물론 거기에서는 야간에 오고 오산 기지 미군 기지로 오기 때문에 오지 마라 합의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예, 감동을 받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건가요? 사실은 뭐 아마 펠로시 의장 팀하고 네. 국회팀이나 협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밤늦게 그렇겠죠. 오산 기지에 오니까 영접은 안 나와도 좋겠다. 네. 아마 우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고지 곧대로 믿고 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그 정부 기관에서 네. 이렇게 외교부 차관이 가든 아니면 대통령실에 가든 네. 이렇게 가서 영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아. 그다음 펠로시 의장이 오면 대통령이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도 만나러 갈 텐데 네. 왜냐하면 펠로시 의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다 많이 따라왔어요. 그럼 이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네. 만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까지 왔는데 전화 통화로 40분 한다는 것이 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40분 통화할 동안 예. 한 5분이면 10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안 더 안 좋은 것은 예. 펠로시 의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뭐 하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만나려고 한다, 안 만난다고 한다, 뭐 네. 어떻게 막 왔다 갔다 예. 하고 그 결국은 나중엔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주 미숙한 것이죠. 예. 그래서 휴가 중에 처음에는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휴가 중이더라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성공 후사 아닙니까? 휴가 중이라도 예. 그 중요한 분이 오면은 잠시 가서 만나서 그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뭐 아주 멀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서울 지역에 있었으면서도 그렇죠. 안 만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갈팡질팡하는 것은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좀 철학이 부족하지 않나. 철학이 부족하다. 철학이 부족한 거죠. 외교나 이런 것들에 네. 국익 중심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 갈팡질팡하는 것도 한 포인트가 한미 동맹을 대단히 강조한다고 하면서 그랬죠. 또 반중국적인 이런 얘기들을 후보 시절에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미 아주 미국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듯이 그동안은 활동을 했어요. 나토 정상회담도 예. 가서 나토와 아태 지역을 연결하는 미국의 전략에 같이 흡수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한미일 협력을 또 강화하고 특사도 미국과 일본만 보내고 중국은 안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마치 중국의 눈치 보는 것 같은 또 눈치 때문에 안 만나는 것 같이 보인 대통령실의 보였거든요. 얘기가 이제 국익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국익 그러니까 검토다. 예를 들어 펠로시 여사가 대만에 가서 중국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음. 군사훈련까지 재개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눈치가 보여서 아. 만나는 걸 꺼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정책 자체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철학 자체에 빈곤, 부족함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또 네. 미국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 많이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네. 비판을 했죠. 미국 여론들이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부정적인 비판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 사실은 JSA 그 공동 경비구역을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예. 때 예. 같이 짠하고 예.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 거기는 중국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대북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건 뭐 중국과 상관도 없이 국익을 더 지킬 수 있고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일정도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 미국 여론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펠로시 의장이 왔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거를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쓴 그 여론 언론들이 많았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서울에서 여름 휴가 동안 낸시 펠로 하원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아하. 그는 미국 하원 의장 대표단과의 회담을 건너뛴 유일한 아시아의 지도자였다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을 모욕한 것이다. 모욕이라는 단어를 세게 얘기했네요. 썼고요. 미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네. 한국 지도자가 휴가 중 펠로시 의장을 냉대하며 우려를 가중시켰다라고 아하. 이런 식으로 여러 저널과 언론에서는 네. 비판글을 쏟아낸 그래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이번에 미숙했다. 역시 외교에서도 우려하던데도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우려가 아마추어적이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균형 외교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뭐 일본, 이게 동맹 쪽으로 군사 동맹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좀 균형 외교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은 쪽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은 오로지 한미 동맹, 네. 그다음 한일 협력, 또 한미일 협력 여기에 편중돼 있었죠. 편협돼 있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국가 잘 지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도 왜냐 중국이 제일 수출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동안 반중 정서를 등에 업고 그 후보자 시절에도 많은 그 득표 활동을 그걸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집권을 해보면은 네. 그것이 너무 편중됐다라는 거를 느낄 겁니다. 이제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걸 그래요. 또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허.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네.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동안은 중국의 특사도 보내지 않았고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왕이 부장하고 이렇게 회담을 했잖아요. 네. 물론 큰 성과는 없어요. 서로의 입장을 차이를 확인하고 입장을 서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오해가 줄어들어요. 그동안 우리 역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것 없이 네. 미국에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는 특수적인 관계다를 이해를 시켰어요. 네.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이런 협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도 이해를 했어요. 네. 그다음 중국한테는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아하. 그렇지만은 중국하고도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잘 지내는 정책을 쓴다. 네. 그리고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 정책 이것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도 한미 동맹을 갖고 뭐라 한 적은 없어요.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 너무 편중된 거. 아하.
문제였는데 예. 만약 그걸 인식을 했다면은 천만다행이에요. 예. 만약 인식했다면 천만다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짓자 행보가 네. 외교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에 기반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생각에 예.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철학이나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그렇죠. 진짜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깊은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 국익을 잣대를 가지고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원칙하에 그렇죠. 하면서도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수레의 두 바퀴에 저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두 바퀴 달린 수레가 잘 가려면은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개의 바퀴는 한미 동맹입니다. 음, 하나의 바퀴는 주변국이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 네, 이 두 바퀴가 다 잘 굴러가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는 건데 한쪽 바퀴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뭐 이게 굴러가지 않고 제 자리에 맴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늘 그 정부에서 외교적인 철학은 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음,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또 다른 여러 국가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잘 설명하고 정책을 또 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뉴스가 더 이것만 잠깐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 반환한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 이게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라는 국토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이 장군 숙소 같은 네. 부분 반환 부지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임시 개방 같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 다 치유가 안 된 상태인데 네. 정부에서는 계속 계획대로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보여주기식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임시 개방이지 아마 한 4년 정도 내지 4, 5년 동안 네. 개방을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100% 돌려받기 전까지 예. 100% 돌려받으면 이제 그 환경 정화를 전체 해야 되니까 한 4, 5년 동안은 그냥 다시 폐쇄를 임시개방.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임시 개방은 그 밑에 늘 문제 제기됐던 것이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근본 치유 없이 임시 개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